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말투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심지어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삶에서는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무심코 사용되는 부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화를 어렵게 만들며 나아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말투는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란 무조건 동의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아니야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라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대화법과 사례는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화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부정하지 않는 말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부정하지 않는 말투가 인생을 바꾸는가? 40대가 꼭 알아야 할 이유. 40대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소통이 더 깊어지고 직장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말투는 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반면 다듬어진 말투는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선 안 되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의사소통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반응하면 직원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느끼고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생각도 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더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놓을 때 맨날 그렇게 피곤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바라보고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그건 힘들 것 같아라고 단번에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어떤 점을 고려하면 더 좋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투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갈등을 줄이며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을 실천하면 관계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지 않을 때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인생의 다양한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상처 주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이렇게 시작하세요.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말 한마디가 관계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다들 힘들어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대화법은 직장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 보고서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말하면 직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직원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상처 주지 않는 대화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는 무조건 말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언급을 피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직장 동료가 프로젝트가 잘 안 돼서 걱정이야 라고 말할 때 잘못했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힘들겠네.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상처 주지 않는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관계의 긴장을 풀고 더 나은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 주지 않는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한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과 배려는 모든 관계에서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바꾸는 3가지 비결.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는 단순한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투는 종종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했어?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거절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3가지 비결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말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대화 중에 아니, 그건 아닌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인식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건 힘들지 않겠어? 라고 반응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부정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대화 중 잠시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적인 답을 내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지 더 이야기해 보자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언급을 줄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부드럽고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주고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그건 좀 별로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야.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표현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반복과 연습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작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 보세요. 이로 인해 삶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가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이유. 대화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 친구, 동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투나 태도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의 첫 번째 핵심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그건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대신 재미있는 아이디어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신뢰를 쌓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또 그랬어? 라고 지적하면 직원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 같은데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말하면 상대는 비난 대신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가 요즘 너무 지쳐라고 말했을 때 다들 힘들어라는 반응보다는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관계를 더 경직되게 만들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은 상대의 말을 무조건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여행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떤 점을 더 고려해보면 좋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전하며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갈등을 키울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누구나 이러한 대화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연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은 단순한 말투 변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칭찬보다 강력한 부정하지 않는 말투,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칭찬도 잘못 사용하면 가벼워 보이거나 진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관계를 깊게 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칭찬 이상의 부정하지 않는 말투입니다. 이 말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며 신뢰를 쌓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건 별로야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런 아이디어도 좋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투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녀가 오늘 시험을 망쳤어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질책하는 대신 어려웠겠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처를 줄이면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힘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왜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계획이나 의견이 다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부정하는 대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칭찬보다 강력한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말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며 더 나은 협력과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인정하는 대화법, 마음을 여는 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대화법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반응하기 전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반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할 때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일축하지 않고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여? 라고 반응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더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대화법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다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무심코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공감과 인정을 통해 자녀와의 신뢰가 깊어지고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건 별로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대화법은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신뢰와 소통이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대화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은 삶의 모든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공감과 인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 나은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공감과 인정은 대화의 기본이며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공감과 인정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 우리의 말투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더 나아가 관계를 깊게 만들기도 하죠. 반면에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투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로 모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말투를 개선하는 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고 털어놓을 때 다들 힘든데 뭘이라고 반응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든 점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 대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판이 아닌 협력의 제안을 받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말투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줄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말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내가 노력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왔구나. 어떤 점에서 어려웠어? 라고 반응해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을 위축시키지만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을 북돋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많은 갈등은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발생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더 들어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말투를 개선하는 작은 노력들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것이 모든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공감을 전하며 상대방도 그런 태도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투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말투를 개선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닌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말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어보세요. 말투 하나 바꾸는 작은 노력이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감정을 교류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공감받는다고 느낄 때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예스 이모션 화법입니다. 이 화법은 단순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도록 돕는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다들 힘들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수고 많았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공감하는 반응은 그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의 본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화법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지 라고 다그치는 대신 어떻게 된 일이었니?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모와의 신뢰를 더 깊이 쌓게 됩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더 깊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을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너무 지쳐라고 말했을 때 왜 맨날 피곤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줄 때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예스 이모션 화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또 그랬어?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점이 힘들었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비난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투는 신뢰를 쌓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은 단순히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나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 라는 작은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스 이모션 화법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아보세요. 이 화법은 대화에서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모든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화법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4가지 말투로 관계를 개선하라. 대화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호혜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며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투는 대화를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한 4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오늘 정말 피곤해라고 말할 때 다들 힘들어라고 반응하는 대신 오늘 정말 힘들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그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작은 변화가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며 수용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건 좀 무리야라고 반응하기보다는 흥미로운 생각이야.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개선점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지"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정말 잘했어. 덕분에 팀이 큰 성과를 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줍니다.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투를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평가하는 대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실천해 보세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 우리의 언어 습관은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를 어렵게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 쉽지만 반대로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건 별로야"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흥미로운 생각이야. 좀 더 이야기해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습관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을 때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결과가 아쉽구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모와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듭니다.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말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어?"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받지 않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느끼며 더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갈등을 피하고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깊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너무 지쳐라고 말했을 때 왜 맨날 피곤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만듭니다.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삶의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부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는 단순한 대화, 기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해하며 때로는 충돌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투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부정하지 않는 말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는 언어 습관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말투를 통해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삶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